안녕하세요. 밝은 세상입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재의결 속도전을 냈는데요. 정부는 내일 30일 월요일이죠.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결할 걸로 보인대요. 윤 대통령의 거부권 결단이 임박한 건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가가 이루어지는 대로 바로 재의결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이런 걸 강행했죠. 이게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명품백 수수 의혹도 사실상 함정 수사 아니냐.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거니까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사실 거금을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검찰에서 뭐 죄가 없는 걸로 뭐 무혐의였나요? 그렇게 결론이 나기도 했고 최혜병 특검법도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죠. 이번에도 아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김건희 특검은 수용해야 되죠.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는 대통령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죠. 9월 30일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10월 4일에 바로 재의결을 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토요일에 재의결을 하겠다. 왜냐면 10월 10일이 되면 총선 개입 의혹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하루빨리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마저 실체 없는 특검이다 이러고 있죠. 10월 있을 보궐선거를 향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댓글은 한동훈 대표님 제발 통과시킵시다. 나라가 이게 뭡니까? 의료 대란도 해결해 보시고 각 좀 세우시죠.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마누라 죄 방어하려고 대통령이 된 케이스네. 살다 살다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와중에 윤 정부 용산 비행 금지 구역에서 미승인 드론이 230건 발견됐대요. 이게 드론이 뭐 일반 시민이 날렸다기보다는 군용 드론이 많죠. 여기에 뭐 미사일을 단다든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드론으로 이제 사람들을 사살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근데 이 용산에 미승인 드론이 230건이나 적발됐다. 굉장히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29일 윤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230건이라고 주장했어요.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급격하게 늘었다라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무리한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이 현실로 드러났다. 국방도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댓글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많죠. 네 아들 병역 부위부터 바로 잡고 라고 했죠. 이 할망구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재명은 금투세는 지금 안 된다고 했죠. 연금 개혁 결국에는 연금도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이 인구 구조의 문제가 심각히 드러났죠. 그리고 예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하면 진짜 어르신이었는데 요즘 65세 이상 어르신은 지금 어르신들이랑 다르죠. 영수회담 기다려봐야 된다.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시행 여부에 따른 당론 결정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대요.
주식 매매 차익에 보편적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서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서 공정하게 부담을 안 분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겠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화가 날 만한 게 맨날 뺏기고 부당 경쟁으로 손해보다가 가끔 한 번씩 돈 버는데 거기에다가 세금 내야 한다면 억울할 것. 뭐 이런 거긴 한데요. 뭐 이거는 저는 주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왜 맞냐면 이제 국장을 하지 말라는 계시죠. 국내 주식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 세대 간 차별을 두면 연대가 깨지지 않겠느냐. 합의도 안 될 것이라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합의된 내용대로 13% 보험료를 올리고 44%로 소득 대체율 사실상 합의됐으니 이걸로 일단 하고 구조 개혁 문제나 보안 문제 또는 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 문제 이런 거는 또 추가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지속적 성장이라는 게 가능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미래도 생기고 우리가 주장하는 기본 사회를 위한 충분한 생산력도 담보가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경제를 살리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이 굉장히 똑똑하죠. 네, 국장을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경제 쪽에 멍청한 정당이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돈은 목숨과도 같을 때가 있다. 투자자들 목숨과도 같은 중요한 사안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주식은 심리가 아주 크게 작용하는 시장이다. 금투세 이슈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그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표. 아니 국장을 하지 말라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잖아요. 국장을 하지 말고 미장을 해라. 그렇게 알려주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다 작전 세력이 있는 거죠. 네, 미장을 해라. 이런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 100만 원 지급 공약에 바닥 드러날 발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데 무슨 돈으로?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노동놈이 많다라고 허경희 형이 얘기했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남 영광 곡성 군수 재선거 공약으로 연간 100만 원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대해 공당의 대표가 아마추어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는 여당의 질타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전남 영광은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곳인데 무슨 돈으로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줄지 모르겠다며 그게 가능한지 전문가들에게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냐고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전남 영광 인구는 5만 1,432명. 100만 원씩 지급하려면 연간 514억 원이 든다며 영광군이 스스로 걷는 돈은 연간 685억 원밖에 안 되는데 그중 514억 원을 쓴다면 171억 원밖에 남지 않아 공무원 월급도 못 주고 관공서 유지도 힘들게 된다고 어제잡았습니다. 박 의원은 영광군이 공무원 월급을 주고 사무실을 유지하는 등 일상적인 행정에 드는 돈이 무려 1178억 원이라며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못 주는 지자체가 전남 영광군인데 1,000만 원 기본소득을 누구 둘 돈으로 있냐 라고 했죠. 옛날 김일성이 흰 쌀밥에 고깃국 손동질 하는 거랑 다를 게 뭐냐. 국민연금도 준이 많이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너네 돈으로 주라니까 왜 세금 뿌려서 표를 사려고 하냐. 우리는 걔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 걔한테는 35만 원 주고 걔보다 못한 우리는 못 준다. 헐. 걔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건이 아방궁 뛰는 데는 찍소리 못하고 못 사는 지 돈 준다 해도 화를 내네. 이게 참 의견이 많이 갈리는 거죠. 명태균이 입을 열었죠. 나는 그림자 역할밖에 하지 않았다. 또 한국행 거부당한 유승준. 선 넘어도 한참 넘네라고 반발했습니다.
법치주의 근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했는데요. 유승준이 병역 의무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지난해 대법원 승소에도 최근 또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됐대요. 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반발했대요. 유 씨는 SNS에 대리인 유정선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대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유승준은 2020년 7월 2일 2차 거부 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의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비자 발급을 거부했대요. 97년 4월 데뷔한 유 씨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대요. 이후 유 씨는 2015년 LA 영사관에 재외동표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습니다. 승소했는데도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 재차 거부했고, 유 씨는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대요. 근데 LA 총영사관이 유 씨 비자 거부 이번이 세 번째래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 유승준에 대한 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관계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3차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2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선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유 씨가 관광 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데도 영리 활동을 하기 위해 F4 비자를 고집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다른 사정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 소위 적법성 자체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대요. 여론이 궁금하네요. 40대가 제일 많고, 어차피 지상파 케이블 연예인 유튜브 광고 프로모션 등에 섭외될 리 없는데 관광 비자가 아닌 F4로 들어오려고 바득바득대는 이유는 우선 처음에는 종교와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할 거임. 그 두 가지를 아주 열심히 하면서 개인 유튜브로 알리고 3년 정도 지나면 부정적이기만 한 국민 정서도 조금 사그라들고 틈이 생길 거라고 확신하는 거임. 행사 참여하면서 기독교 채널에도 나오고, 본인에게 그나마 호의적인 유명인들, 기독교 연예인 SNS 등에 함께 봉사하는 사진들 업로드되고, 네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지.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소송도 못하겠다. 스티브 유는 외국인이고, 외국인이 법치주의를 훼손하네 어쩌네 하는 게 웃겨요. 미국으로 도망가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스티브 유가 할 말은 아니네요. 대한민국 안전을 훼손하는 가장 큰 적이 바로 스티브 유죠. 스티브 넌 그냥 미국에서 살아. 왜 미국 놈이 한국에 오려고 하냐? 라는 의견이 됐죠. 관광 오면 계란으로 맞을 듯. 국가를 버린 놈, 이런 의견이 제일 많죠. 의료 정책 실패를 건보료로 보전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돈이 어디서 나냐, 이런 싸움에 지금 혼란이 가중되고 있죠. 지금 응급실 상황은 난리가 났죠. 대부분 4시간 이상 기다린다, 붐빈다, 의사가 없다, 곧장 들어가지 못한다, 뺑뺑이를 들을까봐 겁난다. 규모가 작은 2차 병원도 응급실이 바빠졌대요. 지금은 아프면 안 되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응급실은 지금 난리가 났다.